자, 이게 한 2, 3일 전에 있었죠. 자, 믿기지 않는 숫자. 이게 아르헨티나의 코스피거든요. 아르헨티나의 주가 지수인데 하루에 38.94%가 빠졌어. 어떻게 하루에 주가가 마이너스 38.0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돼서 이게 종목이 아니라 주가거든요. 마이너스 40% 빠졌어요. 마이너스 40%.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로 치면은 하루에 800포인트 빠진 거예요. 코스피가 하루아침에 1100 간 거거든. 야, 진짜 근래 보기도 어떻게 지수가 40%가 빠질 수 있나. 이게 빠진 이유가 페소화도 하루에 37%니까 우리로 치면 하루에 원달러가 500원이 오른 거예요. 500원. 와, 37%.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대통령이 되게 친시장주의 성향인데 여기 좌파 후보라고 나오는데 극좌파죠. 극좌파. 어떤 극좌파냐면은 한마디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 같은 거를 다 뒤집어 엎고 IMF 뭐 들어가는 약속 뭐 구조조정 이런 거 다 뒤집어 엎고 모든 판을 새로 짜겠다라는 극 좌파 후보가 이기니까 바로 시장이 뒤집어졌어요. 이 후보 아저씨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은 긴축? 그런 거 안 해. 그럼 뭐를 하냐? 구제금융? 원래 IMF나 이런 데가 구제금융 줄 때 긴축하라는 조건이 있거든. 이거 뭐 어디 뭐 긴축하고 어디 뭐 세금 많이 걷고 어디 구조조정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됐고 그런 건 안 하고 돈만 주세요라는 아저씨거든요. 그런 거는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긴축을 원하지 않아. 긴축을 원하지 않지만 구제금융은 주세요. 이제 이런 놀라운 주장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되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IMF나 이런 데가 구제금융에 들어왔던 게 통째로 빠질까봐. 얘들이 만약에 진짜 안 한다 그러면은 구제금융 들어왔던 돈들이 한꺼번에 빠지면은 나라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경제 개혁한 게 모두 되돌려지지 않냐. 지금 그걸로 지금 하루에 40%가 빠져. 지구촌에서 이런 나라가 지금 없는데 저런 나라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요즘에 문득 드는 소리가 자, 10% 아저씨 별로 유명한 아저씨는 아니에요. 거품이 터졌다, 금융위기가 온다, 양적완화의 시대를 회귀하니까 주식 뭐 팔아라.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나 빠진 것 같아요? 전 세계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까? 제가 몇 나라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미국은 그딴 거 없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죠? 미국은 뭐 빠지고 나발이고 없이 시스토리컬 하이죠. 이건 당연하죠. 당연하다기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이고 나발이고 미국은 그런 거 없고 최고점이고. 자, 그러면 독일은 이만큼 빠졌어요. 이 미중 무역 분쟁 어쩌고 하니까 이만큼 빠지긴 빠졌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해서 여기 올라와 있죠. 빠지긴 빠졌어. 근데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물론 이 정도 빠졌으면은 나름 빠진 거긴 한데 이게 복구가 돼서 이만큼. 프랑스는 어떻게 됐을까? 프랑스는 뭐 이때 뭐 박살난 거 빼면 이건 워낙 옛날이니까 리만 때 박살난 거 빼면은 그냥 여기도 요만큼 조정 받았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별로 뭐 여기에 왔으면 그나마 조정인데 그것도 반등해서 여기에요. 영국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다 조정은 받았다가 다시 반등했죠. 반등해서 역시 뭐 이 정도니까 살짝 조정받았다? 살짝 조정받았다 정도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여기가 2600이에요. 이 빠진 게 1890인가가 최저점이거든요. 700포인트가 빠졌어. 고점 대비. 이게 작아 보이는데 이게 한 30년 40년 스케일이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2600에서 1900이 깨졌다 올라왔으니까 700포인트가 빠졌어. 700포인트면은 2600 기준으로 한 30% 가까이 빠졌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빠졌는지. 형, 그럼 중국은?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 이쯤에서 드리는 문제. 자, 중국은 빠졌다가 요렇게 반등했다 좀 내려왔어요. 중국도 좀 빠지긴 빠졌죠. 미중 무역 분쟁에서 아무래도 타격이 있으니까 중국도 한 요 정도 한 15% 20% 여기에서 여기니까 빠지긴 빠졌는데 우리나라 제일 많이 빠졌죠. 참고로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게 상해 지수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에 다시 오지 않을 중국 상하이 지수를 보면 여기 에펠탑이 하나 있어요. 저게 2006년에서 2007년부터 올라간 사건인데 저게 어떤 일이 있었냐? 저 얘기 잠깐만 격가지로 얘기 드리면은 저 에펠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때가 3000이 안 됐거든? 3000이 뭐야? 1000 몇백에서 2000이 안 되던 시기야. 중국 주가 지수가. 그랬다가 후진타오 아저씨가 집권을 하면서 6000을 넘어갑니다. 와, 이거 미쳤죠. 여기가 1000대예요. 그랬다가 여기가 6000이 갔어요. 중국 주가 지수가 옛날에 2000 후진타워 형 막 집권했을 때 6000 갔어. 6000 6배가 올랐는데 6배가 올랐다가 한 방에 망했는데 이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전 망하고 난 다음에 상해 거래소에 한번 들렸었는데 그때 거래소 이사장 형한테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게 왜 올라갔냐면은 이때 막 들어오면서 중국 시장이 이제 뭐 개방한다 뭐 후진타워 형 중국 세진다 그러면서 시장을 열었는데 얘들이 실수를 했어. 뭐를 실수를 했냐면은 중국 자신을 몰랐어. 자기들이 얼마나 도박에 강한 민족인지를 깜빡했어요. 자신들이 아직 자본주의의 뜨거운 맛을 못 봤었는데 깜빡하고 문을 연 게 지수 선물과 옵션을 2007년 2월에 열어요.
2007년 2월에 지수 선물과 옵션을 도입하면서 자기들도 시장을 열고 야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도 우리가 체력이 된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했지. 이때 뜨거운 맛을 못 봤어. 아직 한머니의 무서움을 못 보던 시절이에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 이때 지수선물 시장 열고 외국인 자금이 미친듯이 들어옵니다. 미친듯이 들어와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국 정도의 크기의 나라가 6배가 올랐어요. 1000짜리가 6000을 갔어. 이때 뭐 한머니 뭐 말 나오고 야 중국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고 난리 났었는데 중국에서도 주식 투자 붐이 불었거든. 엄청나게 불면서 이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전재산 싸들고 이 롱에 들어간 거지. 롱에 들어갔다가 하필이면 항상 나오는 그분이 이날 오죠. 항상 오는 그분이 상해 종합지수에 거의 6000을 찍은 다음에 옵니다. 리만 형들이 응징을 하러 오시죠. 리만 형들이 와서 6000짜리가 6개월 만에 얼마가 됐냐면은 2000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게 중국에 거의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에 거의 버금가는 충격인데, 이때 충격이 정말 얼마나 컸냐면은 상해 종합지수가 이때 없어질 뻔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냐면은 난리 났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수없이 죽고 뭐 거지된 사람들의 난리 나서 이 상해 종합지수 자체를 문을 닫을 뻔했어.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 주가지수, 선물 옵션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여기서 문을 닫았어. 선물 옵션 시장이 이거에 진짜 세게 당한 다음에 문을 닫았어요. 이 거대한 나라의 주가지수, 선물 옵션 시장이 닫았어. 깨달은 거지. 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렇게 흔들기를 하니까 못 버티는 거야. 지금 주가지수가 중국이 3000이 안 되거든. 근데 무려 15년 전에 6000을 찍었어요. 12, 3년 전에. 아, 버블이라는 건 대단하죠. 지금도 이게 안 가는데 그때 여기를 찍었으니까. 자,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우리나라가 왜 많이 빠졌는지 다 아시죠? 이건 뭐 뻔한 내용이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이유는, 글로벌은 별로 안 빠졌는데 글로벌은 이슈가 이거 하나잖아. 미중 무역 분쟁 하나인데 우리는 나 이것도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아니 옆에 어떤 나라가 자꾸 찔러. 게다가 지금 이 반도체 D램 수출 가격이 굉장히 내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세 개가 겹치면서 1900이 깨졌어. 삼중고죠, 삼중고. 지금 세계는 뭐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오직 이거거든. 오직 이걸로 이게 과연 확전이 되냐, 쟤네들이 결국 경제 블록화가 될 것이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저거를 계속 쳐다보니까 야, 저게 심각하다면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제 온다 다예언을 하는 게 아직 이게 어떤 심각한 타격으로 오진 않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를 걸치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요 3차 산업 쪽, 반도체 쪽이, 제조업 쪽이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빠졌냐? 자, 여기서부터 저렴한 얘기 들어갑니다. 저렴한 얘기. 여러분이 좋아할 얘기.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요즘 레포트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저렴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건데 굉장히 날라리 같은 얘기일 겁니다. 자, 초등학생 방식으로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요즘에 증권사, 프랍 팀, 뭐 이런 팀들 가면은 아침에 전부 초등학생처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 초등학생처럼 이 계산을 하고 있다니까. 안 하는 거는 너와 나쁘지 안 하고 있어. 다 이 계산을 하고 있어. 무슨 계산을 하냐? 자, IMF 때 우리가 1100일 때 얼마가 빠졌냐? 76%가 빠졌어요. 1100일 때 200이 300이 깨졌어. 이거 하고 있다니까. 되게 고상하고 멋있는 말을 하지만은 결국 뒤 돌아와서 이거 빼고 있어. 한번 빼볼 필요는 있어. 1100을 IMF 때 94년 11월에 1100이었는데 쭉 빠지더니 IMF 최저점이 277입니다. 믿기지 않는 하락률 마이너스 76%. 거의 3년에 걸쳐 빠졌어. 이게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충격이니까. 자, 그 다음에 IT 버블과 리만 두 개의 공통점은 외부 충격이죠. 이거는 세계가 같이, IMF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IT 버블과 리만은 세계적인 문제였는데 동시에 빵 터지면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마이너스 57%. 거의 절반 빠졌어요. 절반. 1000 찍던 게 400 갔고 2000 찍던 게 900 갔습니다. 절반 정도 빠지는구나. 저 정도 충격이 오면 대충 절반 빠지는구나. 자, 그럼 지금은 얼마 빠졌냐? 이거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주식이죠. 마이 코스피. 지금 코스피죠. 코스피. 이거 코스피입니다. 나죠, 나. 아하, 지금 답이 없다. 2018년 1월에 2600이야. 믿기지 않는 값이죠. 2600. 지금 얼마 찍었냐? 얼마 전에 1889, 1900 깨졌어요. 이 저점이 얼마냐면은 30%입니다. 대충 30%. 마이너스 28%. 나름 많이 빠졌죠. 나름 얼마 빠졌냐면은 700포인트. 1년 7개월에 걸쳐서 700포인트가 빠졌는데, 아까 중국 상해는 한 14% 빠졌죠. 중국보다 거의 더블 가까이 빠졌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드는 의문, 신경 써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되게 저렴한 얘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침에 가면은 이거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만에 하나, 정말 0.1%에 하나 IMF 가면은 어디까지 갈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마이너스 76%를 찍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
600입니다. 아 이거는 꿈과 희망이 없잖아. 야 설마 아니겠지. 야 이건 600이면 너와 나는 망했어. 이거 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 이거 못 들은 얘기로 하시고요. 이거 지워. 리만이 오면 1100. 아니야. 리만 아니야. 에이 설마 리만은 글로벌 충격이 와야 되는데 아까 봤죠? 글로벌 충격은 안 오고 있거든. 에이 아니야. 지워. 여기 오면은 이 컴퓨터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40% 1500. 아 이것도 많이 빠져. 30%로 타협합시다. 30%로. 자 맥스 30%로 타협하면은 대충 1800 정도. 뭐 1800 한 80 몇 찍었으니까 대충 다 왔구만. 1800으로 합세. 야 그럼 다 왔네. 1900인데 100밖에 안 남았네. 왜 그런 거 하냐고요? 사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근데 여기에는 자 저렴한 얘기는 했으니까 좀 있는 얘기 합시다. 너무 저렴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과연 사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거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데 딱 하나 마음 저 깊은 구석에 어디 하나 박혀있는 아주 머나먼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설마 우리가 저 옆나라를 따라온다는데 설마 잃어버린 20년이 야 설마 야 우리가 아니 그래도 야 설마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 지금은 아니겠지? 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마음속 깊이 저 멀리 있는 그곳에 아니겠지. 굳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거 점은 니케이예요. 니케이가 빠지다가 아직 여기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왔구나 지금. 아니겠지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걱정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산다면은 뭐를 사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는데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당연히 돈을 벌고 물가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뭐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 우상향한다. 보통 이게 기본이거든요. 모든 주식의 그 격언 같은 건 대부분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변화가 없다면 그냥 사시면 내려갈 때마다 뭐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혹시라도 잃어버린 20년이 왔을 때 그럼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게 뭘까요? 일본에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게 당연히 내수주겠죠. 이 내수가 폭망했잖아. 일본이 내수가 폭망하면서 물론 수출도 폭망했는데 엄청나게 뭐 망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서민들 뭐 돈 없다고 하면서 히키코모리 하면서 소비도 안 되고 쭉 내려가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굉장히 큰데 자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앞에까지는 그냥 농담 비슷한 거였고 이 레포트를 봅시다. 이제 코스피의 역사는 사실은 뭐였냐면은 여기 써있죠. 저도 이 의견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제조업체죠. 어느 제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이 표현에 어느 정도 그럴듯해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글로벌리하게 점프하는 주들이 있어. 그게 2000년대 조선이었어요. 조선이 한번 점프할 때 코스피도 레벨업을 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2010년에는 자동차가 전 세계 밸류체인에 들어가면서 현대기아차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점프를 하죠. 한번 점프했을 때 옆으로 가. 그 다음에 반도체가 2010년도 초반에는 한 번 더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코스피의 역사는 우리는 내수주의 역사라기보다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되는 수출의 역사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보거든요. 야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야 그럼 반도체 다음은 뭘까? 이걸 알면 떼부자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주식 레포트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걸 봤을 때 그게 이 단어입니다. 뭐 미래를 보고 그런 거 없어. 되게 여러 번 얘기야. 시클리컬 주식이란 말이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이클리컬이 아니더라고. 시클리컬이라는 표현을 써. 왜 시클리컬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만약에 지금 주식이 우상향한다는 가정을 하고 근데 그래도 무서우니까 내수는 좀 무섭다. 수출의 역사다. 그럼 수출 쪽으로 가야겠네. 근데 시클리컬 지금 시클리컬이 뭐냐면은 경기라는 거죠. 경기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을 보통 시클리컬 주식이라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주식 주가가 뭐 예를 들면은 여름엔 올라가고 겨울엔 내려가고 여름엔 올라가고 겨울엔 내려가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주식을 좀 있어 보이려고 시클리컬이라고 하거든요. 있어 보이려고 시클리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애널리스트 이런 걸 보면은 시클리컬 주식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내려갔잖아. 그래서 외국보다 먼저 주식들이 내려갔거든. 한 30% 정도. 물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30% 정도 내려갔으니까 시클리컬이라 그래 어려우니까 사이클적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올라올 주식 기본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요런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수출의 역사다. 그럼 1번 수출 2번 좋아 지금 경기가 내려가니까 시클리컬 주식 사이클 주식 시클리컬한 거. 자 1번 플러스 2번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되게 많지. 1번 플러스 2번에 속하는 게 대단히 많은데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네. 경기순환주라 그러죠. 쉬운 말로 경기순환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레포트에 흔히 나오는 게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거 사이클이 있는 거. 조선은 형님들 조선은 무섭지 않으세요? 조선도 그렇긴 하는데 야 조선은 형님들 역시 간이 크시는데 조선은 갈 수도 있길 것 같긴 한데 형들 조선은 좀 무서운데 이거 물론 갈 수도 있죠. 물론 갈 수 있는데 상당히 무서운 형님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주도형이고 순환을 많이 탄다고 했을 때 요즘에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 이유예요. 이게 물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바닥이거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가격이 언젠가 오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들을 보면 반도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지금이 바이 더 딥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 레포트들의 딥스는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아직 안 물렸거든 이 형들은. 그렇긴 한데 자 그럼 여기까지만 대충 듣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은 잃어버린 20년이고 앞으로 당연히 저 머나먼 곳으로 갈 거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이 첫 번째 논리의 첫 번째 이론에 만약에 이론을 가진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주식 많이 사죠.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삽니다. 해외 주식을 많이 사는데 요즘에 새로 신기한 게 나와서 제가 갖고 왔는데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살 수 있대요. 야 이거 신기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증권사가 달러 포지션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원화로 그 차액만 샀다 팔았다 가능하고 수수료를 환전할 필요 없다는 거지. 증권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환전해서 할 테니까 니들은 원화로 샀다 팔았다가 된다 그러는데 키움도 돼요. 요즘에 증권사들이 요런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원화로 계산해서 원화로 샀다 팔 수 있고 달러 같은 건 이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겠지. 자 그러면은 시클리컬 주식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자 근데 그거 모르겠고 형 우리나라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아니 신흥국이 요즘에 주식이 잘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지만 제조업이 이래요. 서비스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쪽이 약하잖아요. 서비스업이 약해. 근데 보면 신흥국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제조업이 약합니다. 서비스업은 여전히 뭐 그냥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데 이건 뭐 레포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선진국도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제조 PMI는 이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설문조사한 거긴 한데 구매자 지수라고 하거든요. 제조업이 안 좋아.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게 요즘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라기보다는 글로벌의 모습이죠. 서비스업도 내려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내려요. 형 이럴 때 그러면은 제조업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이 돼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서비스업이 뭐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S&P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데 우린 그런 게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금 내려가서 제조업 사기는 좀 그렇고 향후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만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업종이 뭐가 없을까? 물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어렵겠지. 이거 되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 같은 대기업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규모가 되니까 영어도 사용하고 플랫폼 기업이 되는데 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랫폼이 쉽겠냐? 이거 어렵다. 그쵸 어렵겠죠.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갈 때 같이 숟가락을 얹어서 편입돼서 간다는 거잖아요. 같이 우리나라 사실 반도체도 숟가락 얹은 거지. 같이 숟가락을 얹어서 갈 만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 고민을 사실 우리나라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부터 쭉 해왔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이 있었어. 그게 이거였어요. 2017년도에 갑자기 엔터주가 미쳤죠. 엔터주가 야 가자 하고 가잖아. 우리 JYP SM 형님들이 1조죠 1조. 이게 지금 여기 갔어. 이게 1년 반 사이에 간 거거든. 이게 얼마 뛴 거야? 1조가 3조 5천억에 갔으니까 3개사 JYP, SM 그리고 YG 3개 합친 시총이 물론 지금은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 YG 형들이 한 건 해줘서 지금은 여기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 무슨 생각을? 야 글로벌 체인에 우리가 포함되고 갈만한 서비스업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없거든. 바이오는 아직은 기대감인 것 같고 다 제조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세계로 먹히나? 여기까지는 국내까지만 생각했거든. 우리가 국내 음반 몇 개 팔고 뭐 콘서트 몇 명 모이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싸이 형이 등장하고 BTS가 등장하고 갓세븐인가? 뭐 그런 분들 등장하고 일본에서 성공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얘들이 빵빵빵빵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잠깐만 우리가 혹시 이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밸류체인에 올라간 게 아니냐? 그러면서 시총이 올라가요. 기억나실 분 아시고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때 엔터주 미쳤죠. 그럼 전 샀냐? 물론 못 샀죠. 물론 못 샀는데 와 이거 너무 살벌하게 올라갔거든. 1년 반 사이에 이 기대감이라는 게 이렇게 폭발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거의 3배가 됐잖아. 1조 하던 게 3조 5천억까지 올라.
와 물론 그러다 지금은 이제 YG 형들이 한 건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긴 했는데 차트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시가총이에요. 시가총에.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드릴 텐데 요즘에 또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형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엔터주 어때요? 자 이게 미디어 컨텐츠 ETF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한 10개 사 정도로 모아놓은 주가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지만은 으악 올라갔잖아. 여기까지 보셨죠? 시가총에 올라간 거 으악 해서 올라갔거든. 그다음에 으악 해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기까지만 아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피엔딩만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해피엔딩만 머릿속에 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비극도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데 이 떨어진 각도가 항상 그렇죠. 떨어질 때 더 급박하겠다. 와 이게 이 각도가 진부한 표현으로 실화인가 싶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지수 같은 거야.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 가격인데 뭐 절반 났어. 이게 개월이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절반 툭 난 거잖아 이거. 여기서 여기 7,000원 하던 게 4,0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절반보다 좀 다 40몇 프로 빠졌어. 물론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형님들이 YG죠. YG 형들이 여기서 우리나라를 흔들면서 하나 해주셨고요. 한 건 해주셨고 이게 굉장히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고 YG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YG를 통해서 엔터주, SM, 뭐 JYP 다 같이 떨어졌죠. 다 같이.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사실은 저 우리나라 미디어 컨텐츠의 대장주가 하나 있어요. 물론 뭐 JYP, SM 이런 데도 있는데 대장주가 어딜까? 여기죠. CJ ENM. CJ ENM이 최근에 안 좋아. 이게 CJ ENM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 쪽이 사실은 다 안 좋습니다. 쭉 떨어지고 있는데 대장주가 CJ ENM이니까 여기가 왜 실적을 보면 그냥 뭐 당기순이익 쭉 내려갔다가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게 돈 번 게 는 게 없다는 것 자체로 부진한 거죠. 매출도 뭐 그냥 뭐 그냥 옆으로 가는 별 성장 없이 그냥 옆으로 쭉. 물론 형 CJ ENM이 최근에 뭐 만들었어요? 뭐 다 아시죠? 이거 아스달연대기. 아스달연대기가 참고로 적자가 심하게 나진 않았대요. 본전치긴 한 것 같은데 일단 기대감이 많이 무너졌고 결정적으로 이 신문 기사에도 났지만 이 아스달연대기만으로 CJ 주가 하락세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질 가치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은 과도하지만은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고 있다. 쭉 보면은 CJ가 이제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지금 경영권 승계에서 계열사 및 조직의 변화가 많고 뭐 이러면서 안에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뭐 그까지는 아실 것까지는 없고 그러는 와중에 CJ가 한 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냐? 라이브 시티라는 걸 짓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2조 원짜리입니다. 2천억짜리가 아니라 2조 원짜리 라이브 시티. 아시아 최고 복합문화 공간. 이야. 테마파크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체험형 스튜디오, 콘텐츠 놀이공간, 그리고 공연장. 어디에 짓냐? 일산. 고양시 일산 거의 10만 평 부지에 13만 평이네. 13만 5천 평의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잠깐 보여드릴까요? 야, 역시 CJ 형들이야. 꿈과 희망이 고향 파주 쪽이죠. 이 서울 있고 인천 있으면 일산 이쪽. 세계적 공연장 방송 시설인데 2만석 규모의 아레나, 원스톱 방송 제작 시설, 게다가 놀이공원 파크처럼 뭘 만들어서 놀이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야, 이걸 하고 있어요. 와, 이러는 와중에 잠깐만. 실적은 안 오르는데 엄청난 투자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주가 어떻게 됐냐면은 딱 요렇게 되고 있어요. YG 쪽으로 해서 기획사들도 굉장히 안 좋은데 실적이 쭉 떨어지는데 처음에 콘텐츠가 넷플릭스가 들어온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그 이후에 사실상 바뀐 게 없다. 글로벌 OTT,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대부분이죠.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이런 데하고 구체적으로 제휴 및 협력에 관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구체하고 있는 콘텐츠 회사가 기대는 많았는데 아직 없어.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적인 컨텐츠들 제이컨트리, CJ ENM 기대감으로 쭉 올랐던 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쭉 빠지고 있어서 컨텐츠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갔죠. 와, 이게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지금 예전 저점 아래로 내려갔어요. 2017년 저점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 시장을 노려보는 우리들이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시장을 노려보면서 내가 쟤들을 대신할 수 있다. 뭘까? 저는 너무 익숙한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바로 그분들, 이분들이 있습니다. 형들 내가 해줄게를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MCN입니다. 야,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 MCN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분이 많더라.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MCN이 뭐냐면은 뭐를 꿈꾸는 거겠어요? 이분들이 당연히 여길 꿈꾸죠. SM, JYP, YG 엔터테인먼트를 꿈꾸면서 이들이 뭐 하는 데냐면은 혹시 모를 분들이 있으니까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탄생 자체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했는데 한마디로 유튜브를 하던 뭐 1인 방송을 하던 뭐 아프리카를 하던 뭘 하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연예 기획사처럼 매니지먼트라고 콘텐츠 제작하고 광고 같은 걸 붙이고 콘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면서 내가 SM, 내가 JYP, 내가 YG가 되겠다는 회사거든. 기획
싸죠. 기획사 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우리나라 1위는 당연히 개인 1위는 제이플라 누나죠. 돈은 당연히 보람이죠. 와 돈은 보람이고 우리나라 1위는 제이플라인데 야 월간 뭐 40억 지금 예측하죠. 보람좌를 이길 수가 없다. 보람좌를 와 보람좌를 제가란다. 누구든 이길 수가 없는데 자 글로벌 1위 아십니까? 글로벌 1위는 아시는 분 아시죠? 라이언좌입니다. 퓨리파이는 개인 구독자 1위고 수익 1위는 안 돼요. 퓨리 형이 와도 안 돼. 야 퓨디파이라고 되게 유명한 형이 있거든요. 게임 쪽에 그 형 안 돼요. 안 돼요. 퓨디파이 형이 와도 얘가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 라이언 형이 이거 한번 하면은 퓨디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이거 하면 끝이야. 얼마냐 하면은 이 채널 하나가 249억입니다. 249억. 이 라이언이 이거 하면은 뭐 퓨디파이 형이 뭐 100으로 뭐 이런 거 뭐 열심히 숨고 뭐 포트리스가 아니라 포트나이트 뭐 해도 안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지? 7세. 와 부럽다. 하여튼 부러운데 그건 그렇고 자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어떤 MCN들이 있냐. 저 청운의 꿈을 안고 이 사업에 뛰어든 분들이 누가 있냐면 다 아시죠? 다이아TV는 CJ ENM에 있어요. 샌드박스라는 데가 있고 도티 형이 만들었죠. 도티 형하고 친구 형하고 만들었는데 트레저 헌터, 비디오 빌리지 있는데 다이아TV에는 1400팀 있어요. 샌드박스에는 260팀, 트레저 헌터에 한 600팀. 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MCN들의 실적 여러분들 아십니까? 얘네들이 그럼 MCN이라고 모여있는데 과연 JYP나 SM이나 YG를 대신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까? 매출입니다. 매출. 여기에 다이아는 안 나온 게 다이아는 CJ ENM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대충 다이아는 500억에서 600억 보는 것 같더라고요. 레포트를 보면 다이아는 여기 있어요. 1600팀이니까 CJ ENM 소속이어서 지금 매출이 따로 잡히지 않고 있는데 다이아TV나 이 정도 돼 있을 거고 지금 보시면 샌드박스가 16년 여기 있다가 17년 여기 있다가 18년 여기 가죠. 트레저, 캐리 쭉쭉쭉쭉 올라가잖아. 이렇게 물론 영업이익은 거의 안 납니다. 영업이익은 샌드박스 작년에 적자 났죠. 적자 20억. 다 트레저 헌터도 적자 컸는데 좀 이제 만회하고 있는 거고 레펠이란 데는 숫자로 돌아섰고 캐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캐리는 왔다 갔다 하고 적자인데 딱 뭐가 생각나요? 쿠팡 생각나죠. 쿠팡 메타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 그대로 무려 4대 MCN의 매출액은 평균 상승률이 80%. 연 80%. 딱 쿠팡 생각나지 지금. 투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로 다이아TV 잠깐 보여드리면은 회사 잠깐 몇 개 보여드릴게요. 다이아TV 구독자 수이거든요. 이렇게 올라. 지금 다이아TV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은 이미 해외 조회수가 더 많아요. 국내보다 해외가 조회수가 높아. 이게 왜 이러냐면은 첫 번째가 키즈, 두 번째가 아니 야 먹방을 외국 분들이 많이 보더라. 생각보다 먹방 뭐 이런 거 키즈 먹방 게임 해외 조회수. 해외 조회수가 이미 다이아TV 같은 경우에 역전이 됐어. 월간 35억 뷰 가까이 나오는데 60%. 샌드박스 형들은 매출액이 잘 늘고 있나요? 도티 형과 도티 형 친구분들이 필성 사장님이 만드셨죠. 보면은 매출액이 야 잘 나가고 있는데? 야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죠. 물론 적자는 났어요. 적자는 이렇게 지금 적자긴 한데 야 매출액이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다이아는 대기업이니까 CJ ENM이 있으니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입니다. 250억을 신규 투자했어. 지금 400억까지 늘었거든요. 받은 돈이 400억이야 투자로. 이게 2019년 1월이니까 250억 다시 들어왔어. 이게 JYP나 SM을 꿈꾸는 거지. 미래가 이쪽인가 하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도티형 부러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를 위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있으시죠?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채널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이 아프리카 TV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대단할 것 같죠? 별풍선 매출 추이거든요. 단위가 10억입니다. 억이 아니에요. 여기 왔다고 30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분기에 30억밖에 못 받네 뭐 이게 아니라 단위가 10억이니까 300입니다. 300. 야, 와 18년 1분기, 18년 2분기, 18년 3분기, 18년 4분기겠죠. 300. 형들 돈 진짜 많다. 잠깐만. 와 이거를 300억을 쏘고 있어? 와 한 분기에? 올라가고 있어요. 게다가 16년에 150억이었으니까 지금 18년 2년 반 3년 만에 따블렀어. 누가 쏘냐? 저거를 뭘 누가 쏘겠어. 아 형들 20대 30대 형들이 돈이 그렇게 많나? 합치면 70%. 아 형들 돈 많은데? 아니 돈 어디서 벌었어? 70%? 게다가 예, 다 형들이 쐈습니다. 다 형들이. 남성이 80%. 형들 희망 있네. 잠깐만 제 방송이 남성분들 위주라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그게 아니네요. 잠깐만. 형들만 믿고 간다. 잠깐만 남성 82%인데 한 분기에 300억을 쏴?
와, 형들만 믿고 갑니다. 형들만. 역시 형들이 이럴 줄 알았어. 없는 척하지 마, 있는 줄 알았어. 아프리카는 거의 지금 남성 플랫폼화 되고 있죠. 남성 플랫폼화. 자, 그러면 요 시장 중에 우리나라는 아직 상장한 데가 없어요. CJ ENM의 다이아 TV는 CJ ENM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장을 안 했거든요. 지금 나온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꿈꾸고 있다. 상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있고, 자, 그러면은 먼저 상장한 데가 한 개 있습니다. 저분들의 미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곳 들어보셨어요? UUUM? 이게 일본 랭킹 1위 MCN이에요. 일본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9개를 들고 있어. 얘네는 왜 그렇게 유튜버들이 다 일로 가느냐? 보시면은 사실상 유튜브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에게 거의 전액을 줍니다. 5만원 이상 벌었을 때 뭐 5천원 받는다는 거니까 거의 니들 수익을 건들지 않고 대신 광고 같은 걸로 너희들한테 뭘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셔서 지금 일본에서 거의 휩쓸고 있거든요. 얘네가 상장을 했어요. UUM이 여기 있었거든요. 상장을 하고 1670 하던 게 5100이 갔어. 이야, 기대감이 있다는 거지. 기대감. 얘네 실적도 아래에 있죠. 실적이 이렇게 받쳐준다기보다는 물론 지금 영업이익이 100만 1000만 4억 5천 9백만 하던 게 지금 더블 갔죠. 217% 240% 매출액 169%. 와, 대단하다. UUM. 오, 야, 당기순이익이 더블 났어? 240%? 더블이 아니네. 200 하던 게 600 갔으니까 더블이 넘죠. 이거 얘네가 왜 그렇게 갈 수 있었냐, 이런 게 있죠. 이게 광고 시장 일본입니다. 일본 동영상 그 레포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SK증권 레포트 갖고 온 건데 일본 영상 광고 시장이 이렇게 늘 걸 예상을 하거든. 근데 UUM 요 MCN의 매출액이 이렇게 늘었단 말이야. 광고 매출이. 그러니까 왠지 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동영상 광고 시장이 올라가는 각도보다 요 UUM이라는 데가 올라가는 각도가 더 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얘네 올라가는 각도를 보니까 그럼 동영상 광고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동영상 광고 시장이 6천억 정도였거든요. 2018년에 작년 대비해서 42%가 올랐어. 유튜브는 50% 올랐고 페이스북도 야, 페이스북이 유튜브가 맞먹네. 와, 이거 진짜야? 유튜브가 2,500억인데 페이스북이 2,000억이야? 아, 대단하다. 페북해야겠는데? 잠깐만. 아, 나 페이스북 아이디도 없는데? 와, 네이버는 그대로예요. 카카오는 죄송합니다. 카카오는 동영상이니까 전체가 아니라 동영상 보면은 동영상 혹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성장률이 42%죠. 여기 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만에 성장률이 50%, 페이스북도 뭐 50%, 네이버는 아니구나. 네이버는 0%구나. 카카오는 10%. 되게 동영상 광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저 UUM 같은 데가 왜 그렇게 높게 평가를 많이 받았냐면 요거를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광고주들이 옛날에는 랜덤 대상으로 광고를 뿌렸는데 요즘에는 출산용품은 그 대상한테,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대상한테 요렇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해주는 타겟 광고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타겟형 광고가 저 시장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봤듯이 광고 시장이 늘어나는 각도가, 야, 쟤네가 더 UUM이 더 각도가 높지 않냐? 요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다 요즘 뭐 AI 통해서 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이 이제 매출이 미친듯이 올라가. 자, 얘네가 얼마나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그래도 다이아 TV나 샌드박스는 기업이잖아. 뭐 아니면 뭐가 있냐? 뭐 트레저 헌터, 뭐 아까 나온 MC들이 기업이잖아. 여러 명, 몇백 팀, 1000팀 넘는 애들이 모인 기업이죠. 딱 한 채널. 딱 한 채널이 아니지, 딱 한 IP 들어보셨습니까? 캐리소프트라고, 이 형들은 모를 테니까 이분이에요. 이분. 이런 거 안녕 친구들 하는 거 있잖아요. 캐리와 장난감, 형들은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한 채널이거든요. 요즘엔 뽀미 언니 아니죠. 캐리 언니예요. 캐리 언니. 뽀뽀뽀 아니고요. 캐리 누나인데 뭐 이런 누나들이 나와서 안녕 친구들 뭐 이거는 이거고요, 저거는 저거고요 할 때마다 뭐 애들이 거의 정신 못 차리는, 우리들로 치면 뽀미 언니인데, 이 캐리 소프트, 지금 소프트라고 하지만 채널이죠. 캐리 채널이 대충 뭐 370만 한답니다. 채널이 한 15개 되고, 캐리 TV는 한 198만 200만 명 정도 되고, 캐리 채널을 전부 합치면 370만 명인데, 요 채널로 기업을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해서 캐리소프트라는 법인을 만든 다음에 심지어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상장을 하는 시대야. 채널이잖아. 채널 여러 개 만들고 뭐 거기에 따라서 물론 여러 사업을 하겠죠. 이 채널로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장난감을 어디다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연관 비즈니스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채널이 뜨니까 이제 그걸로 법인을 만든 다음에 연관 산업을 하면서 상장을 해.
상장 목표 2019년입니다. 2019년. 와 대단하죠. 물론 아까 보셨지만 우리 코스피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을 지금 당장은 철회했어요. 지금 연내 재도전 한다 그러는데 상장하려고 그러니까 니들이 골로 가. 상장하려고 하니까 니들이 골로 가서 안 되겠다 하고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 좀 반정해 주면은 상장에 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상장을 철회하긴 했는데 이젠 채널이 상장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꿈꾸는 게 뭘까? MCN들이 꿈꾸는 게 당연히 이거겠죠. 얘네에다가 뭐 플러스하면 커머스까지 그 어떤 쿠팡이나 이런 데들이 하는 커머스까지 이제 더한 기획사 같은 걸 MCN이 꿈꾸면은 여기다 커머스 같은 걸 붙여서 이제 뭘 더 하겠다라는 게 이들의 꿈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싶어요 뿌잖아요. 3조 5천억인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 이게 다르겠지. 생각을 해보면 JYP나 뭐 YG나 SM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춤이건 노래건 뭐건 배우건 뭐건 스타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걔들을 짜잔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탑다운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몇십억을 투자해서 예를 들면은 BTS가 아니라 슈TS를 50억쯤 투자해서 슈TS를 냈는데 이게 안 팔리면은 저걸로 가는 게임이 대표적이죠. 게임이 탑다운이라고 말해요.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결과를 봐야 돼. 슈TS를 하던가 STS 게임을 만들던가. 게임도 비슷하죠. 안 뜨면 손실이 커. 근데 MCN은 반대죠. MCN들이건 커머스 붙인데건 좀 반대인 게 먼저 아까 바이아 보셨지만 1600팀? 뭐 200, 뭐 60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여기랑 다르게 탑다운을 안 해도 바텀업으로 이미 뜬 애를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해요. 손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여기에 비하면 많은 너와 나를 포함해서 오늘도 수많은 꿈나무들이 미친듯이 많죠. 미친듯이 많으면은 그 중에 뭔가 잘된 애를 데려와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지면은 또 이 데려와서 사업을 하면 돼요. 상당히 리스크는 적은 편이지. 손해 볼 비용이 적죠.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데인데 물론 이제 이 과연 여기서의 두 개의 또 하나의 차이는 YG나 SM이나 JYP는 증명을 했어요. 뭘 증명을 했을까? 저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이 위에 있는 연예기획사들은 증명을 했어요. 이게 글로벌리하게 통한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에 처음 얘기 나오죠.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간 거 아니냐. 야 그러면은 예전에 국내에만 있을 때는 멀티플을 이거밖에 못 줬는데 얘네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 한류건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BTS건 싸이건 갓세븐이건 이런 형들이 성공하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멀티플을 넘어가는 거예요. 해외에서 통한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 이쪽들은.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차지하는 게 먼저겠지만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자료가 있는 다이아는 한 60% 돼요. 60% 되는데 과연 글로벌리한 스타, 글로벌리한 컨텐츠, 글로벌로 통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나와서 이게 글로벌리하게 먹힌다는 게 있으면은 이쪽도 당연히 멀티플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다이아는 이제 키즈 쪽이에요. 막강해서 그런데 제이플라 누나 같은 경우 있죠. 있긴 한데 과연 그들이 이제 스타라는 글로벌 스타급의 뭘 받아서 이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까가 승부가 될 거예요. 페이커형 가능할 것 같아. 페이커형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가 이쪽에서는 지금 승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멋있죠. 멋있는 꿈과 희망을 안고 가는 데인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아직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상장 안 했잖아. 상장한 것 중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